안녕하세요. 허재영입니다. 오늘은 하구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구는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이죠. 전문용어로 바다를 해수역이라고 말하고 강을 담수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구는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곳이어서 이거를 기수역이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짠물도 아니고 완전히 민물도 아닌 그 중간 상태에 있는 물을 기수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수역에는 굉장히 독특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농어, 숭어 같은 것이 주로 기수역에 잘 살고 있고요. 우리가 맛있게 먹는 장어도 기수역에서 많이 납니다. 특별하게 기수역에서 사는 장어를 풍천장어라고 부르죠. 그래서 풍천장어를 다들 좋아하실 텐데요. 이러한 특별한 생태계가 이 기수역에 살고 있죠. 또 하구는 하천에서 흘러들어온 토사를 바다로 내보내는 역할도 합니다. 하천 주변에, 하구 주변에 가보면 바닷가에 해수욕장 같은 것이 많이 있죠. 이 해수욕장 또는 갯벌에 흙을 공급하거나 모래를 공급하는 것도 이 하구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4대 강에 하구뚝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강 하구에는 신곡수중보라는 하구뚝이 있습니다. 물론 수중보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실제로 바닷물이 한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을 요량으로 만들어 놓은 구조물입니다. 낙동강에도 하구뚝이 있고 금강 영산강에도 하구뚝이 있습니다. 하구뚝이 있다고 하는 것은 기수 생태계가 사라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수역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생태계, 그리고 상류에서 토사가 흘러 들어와서 인근 해변에 모래를 공급하거나 갯벌에 흙을 공급하는 역할이 중단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구뚝을 이대로 두는 것이 과연 괜찮은가, 이대로 두어도 괜찮은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태에 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하구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하구뚝은 네덜란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1953년에 네덜란드 라인강 하구에 큰 폭풍 해일이 밀어닥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죠. 네덜란드는 국토의 3분의 1이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 사람에게 폭풍 해일을 막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라인강 하구 전체를 둑으로 막기 시작했습니다. 둑으로 막는 김에 물이 생기니까 그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것이 폭풍 해일을 막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었는데 이 물을 사용하기에는 점점 오염이 심해져서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구뚝을 가장 먼저 막았던 네덜란드에서 하구뚝을 가장 먼저 허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구뚝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하구뚝은 그대로 유지하되 바닷물이 하천 안으로 밀려 들어와서 기수 생태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네덜란드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네덜란드의 하구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만 한강의 신곡수중보는 수중보이기 때문에 다른 하천에 비해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은 2019년서부터 숨은 15개 중에 1개를 이미 열기 시작했습니다. 낙동강 하구뚝 수문이 35년 만에 상시 개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질 악화를 그리고 생태계의 훼손을 더 이상 둘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금강과 영산강은 여전히
하구뚝으로 막혀 있고 해수의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4년도의 수질을 조사해 보았더니 금강도 그렇고 영산강도 그렇고 4급수 이상의 수질, 즉 5급수와 6급수의 수질이 번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급수는 농사에 쓸 수 있는 수준의 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5급수가 된다거나 6급수가 된다는 것은 농사, 즉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물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6급수가 되면 물고기조차 살 수 없는 그런 수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강과 영산강은 이대로 두어서는 이제 농업용수로도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은 금강과 영산강의 하구뚝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질과 생태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다른 대안은 없다. 오직 해수를 유통하는 길 외에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네덜란드의 사례를 참고하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의 저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구뚝을 개방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천으로 흘러들어오는 오염원도 저감하는 사업을 동시에 진행해야지 하구가 원래대로 회복되거나 원래에 가까운 상태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낙동강의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면, 낙동강은 2019년부터 숨은 15개 중에 1개를 열어서 시범적으로 해수 유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질의 변화는 그렇게 크게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주 적은 양을 유통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 수생태계를 보니까요, 농어나 숭어, 장어 같은 것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문 열기 전에는 한 마리도 관찰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상당히 많은 새로운이 아니죠. 과거부터 있었던 어류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을 보면 해수 유통은 그야말로 유일한 대안이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4대강 복원에 관한, 자연성 회복에 관한 논의가 지금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4대강 재자연화라는 공약도 내걸었고 아마도 이것이 국정과제로 선택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4대강 복원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4대강이 복원된다 하더라도 하구가 막혀 있으면 4대강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원은 실현 안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4대강 복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구뚝의 개방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태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더 건강한 하천, 더 건강한 하구, 더 건강한 바다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하구뚝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구뚝 개방을 위해서 힘을 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